의사가 울게 만든 한 통의 전화. 45년 동안 수많은 임종을 지켜본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수많은 이별, 마지막 인사, 무표정한 죽음을 마주하며 어느새 마음이 단단해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난 겨울 한 통의 전화가 그 믿음을 산산이 무너뜨렸다. 선생님, 어머니가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낯익은 이름이었다. 3년 전 폐암으로 치료받았던 73세의 김순애 어머니.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신 뒤 소식이 없었는데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이 말을 남기셨어요. 꼭 선생님께 전해달라고요. 나는 조용히 숨을 삼켰다. 뭐라고 하셨나요? 그때는 몰랐어요. 선생님이 말한 그 말이 이렇게 가슴에 남을 줄은.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한테 화낸 건 사랑해서 그랬다고 그 말만 남기셨어요.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마지막 말을 들었지만 그 한 문장이 내 마음을 깊게 찔렀다. 사랑해서 화냈다. 그것은 너무 평범한 말이지만 죽음 앞에서야 진심이 되어 세상을 울리는 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병원 의자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의료 기록서도, 생명 유지 장치도, 의학 지식도 그 마지막 한마디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환자의 이름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려온 사랑이라는 단어. 그것이 내 안에 남았다. 그때부터 나는 임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 이전에 찾아오는 후회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73세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김순애 어머니는 늘 조용하고 단정한 분이었다. 병실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웃으며 간호사들에게 수고 많아요 라던 분이었다. 하지만 치료가 길어지면서 조금씩 기운이 빠져갔다. 어느 날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무엇이 가장 힘드세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미안한 마음이요. 나는 의사로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미안하다니 누구에게? 왜?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내서 입을 열었다. 나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딸이 울며 손을 잡았다. 엄마, 아직 가지 마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오래 살았어. 다만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아들 쪽이었다. 네가 군대 가기 전에 엄마한테 화냈잖아. 엄마가 너한테 너무 했던 것도 알아. 미안해. 근데 그것도 다 사랑이었어. 그 말을 끝내고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울며 외쳤다. 엄마, 나도 미안해요. 나도 사랑해요.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임종의 순간, 인간은 결국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 사랑이 말로 전해질 때, 그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다. 그 어머니의 마지막 미소가 아직도 내 기억 속에서 선명하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평화였다.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 나는 오랜 세월 병원에서 수많은 죽음을 보았다. 그중 어떤 순간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심장이 패준 뒤에도 눈을 뜨는 사람, 의식이 사라진 뒤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는 사람, 그리고 그 말들이 남은 이들의 삶을 바꿔놓았다. 한 번은 79세의 최정임 할머니가 있었다. 이미 의식이 없었고 의료적으로는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가족들은 침대 옆에서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이제 곧 떠나시겠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말했다. 그 사람 아직도 잘 있니? 가족들은 놀라며 물었다. 어머니 누구요? 그 사람 말이야, 내 아버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 말을 끝내자마자 심장 모니터의 파형이 천천히 평평해졌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간호사는 울음을 참으며 손을 가슴에 얹었다. 그 장면은
내가 수천 번 봐온 죽음과는 전혀 달랐다. 마치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잠시 삶이 연장된 듯 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인간의 마지막 힘은 의학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심장이 멈추는 순간을 죽음이라 부르지 않았다. 마지막 한마디가 끝날 때 비로소 생은 완성된다고 믿게 되었다. 남겨진 가족의 오열과 후회. 어느 날 밤 병동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68세의 이명숙 씨가 세상을 떠나신 직후였다. 복도 끝에 젊은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손에 휴대폰을 쥔 채 반복해서 재생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준호야, 오늘 병원 밥이 맛없다. 네가 만든 된장찌개 먹고 싶다. 언제 오니? 단 8초짜리 메시지. 하지만 그는 그 8초를 1000번도 넘게 들었다. 내가 그날 전화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때 회의 중이었어. 그는 울면서 말했다. 그날 저녁에 전화했더라면 어머니가 기다리던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었다. 단 한 번의 통화, 단 한마디의 사랑해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는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매주 어머니의 생전에 자주 가던 시장에 간다. 여기서 어머니가 김치 사셨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슬픔이 있었다. 나는 병원에서 매일 그와 같은 후회를 본다. 인간은 언제나 마지막이 될 줄 모르고 오늘을 흘려보낸다. 그러나 내일은 약속되지 않는다. 그가 돌아가던 뒷모습이 내 기억에 남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품은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고 그는 계속 재생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의사가 45년 동안 들은 임종의 마지막 말. 나는 45년 동안 300명이 넘는 임종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나에게 의사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장 진실한 순간을 보여주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 가면을 벗는다. 사회적 지위도, 재산도, 명예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때 남는 것은 단 한 가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이다. 그 말들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마웠다. 어떤 이는 아내에게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라며 눈을 감았고, 또 어떤 이는 평생 한 번도 감정을 표현하지 않던 아버지가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는 말을 남겼다. 그 한마디에 아들은 오열했다. 나는 그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다 기록해왔다. 그 노트를 펼치면 마치 한 편의 인생집이 펼쳐진다. 첫 페이지에는 1982년에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당신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어.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년 겨울에 한 할머니가 있다. 내 인생은 행복했어요. 내 자식들 덕분에. 그 말은 병실안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깨달았다. 임종의 순간에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때의 말은 인생의 진실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나 자신에게 묻는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했는가?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후회는 늘 남는다. 그러나 진심은 영원히 남는다. 나는 그들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대부분의 부모가 마지막에 하는 후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부모님은 우리보다 오래 살 거라고, 아직 건강하시니까 내일 가도 괜찮다고. 하지만 병실에서 나는 수없이 들었다. 부모들이 떠나기 직전에 남긴 가장 흔한 후회의 말. 조금 더 자주 안아줄 걸. 화낼 때마다 미안하다고 말할 걸. 그때 한 번만 더 얼굴을 보고 싶다. 어머니, 아버지들은 떠나기 직전에야 깨닫는다. 자식에게 전하고 싶던 말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그러나 입이 움직이지 않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한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물었다. 선생님, 혹시 제 목소리를 녹음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벗고 힘겹게 말했다. 얘들아, 아빠가 사랑한다. 말로는 못했지만 늘 생각했다. 그가 남긴 음성은 지금도 가족의 휴대폰 속에 있다. 나는 그 녹음 파일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힌다. 너무 늦기 전에 그 말을 해야 한다.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나중에로 미뤄지고 자식의 감사는 다음해로 미뤄진다. 그렇게 두 마음이 어긋난 채 영원히 다시 만나지 못한다. 나는 자주 병실 복도에서 자식들에게 말한다. 지금 들어가서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 손이 아직 따뜻할 때 그 손은 생각보다 빨리 식는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리 울어도 다시는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자식들. 내가 본 가장 큰 슬픔은 부모의 죽음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자식들의 후회였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수많은 눈물을 봤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난히 깊은 눈물은 미안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몇 해 전 52세의 남성이 장례식장 한켠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엄마, 왜 그땐 몰랐을까? 당신이 전화할 때마다 바쁘다고 끊었던 게 그렇게 죄가 될 줄은. 그는 밤새도록 유골함을 붙잡고 울었다. 또 다른 여성은 아버지의 병상 옆에서 울부짖었다. 아빠,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단 한 번만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말을 잃은 상태였다. 그 여인은 그날 이후 매년 아버지 생일마다 편지를 썼다. 편지의 첫 문장은 언제나 같았다. 아빠, 사랑해요. 너무 늦었죠. 나는 깨달았다. 한국 사회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유난히 어렵다. 우리는 감정을 숨기고 살아간다. 부모에게 감사하다 해도 말하지 않는다. 알아서 느끼시겠지라는 착각 속에서 세월은 흘러간다. 하지만 임종의 순간 그 모든 미루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그리고 그 말들은 이제 전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나는 환자의 가족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약이 됩니다. 환자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사랑은 약처럼 복용해야 한다. 하루 한 번씩 꾸준히. 그래야 후회가 없다. 그 한마디가 생명을 연장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을 구할 수는 있다. 의사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깨달음.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 나는 사람을 치료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았다. 병을 고치고 수치를 낮추고 수술을 성공시키면 그게 최선이라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나는 점점 다른 진실을 보았다. 환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이었다. 나는 한 할머니의 마지막 눈빛을 잊지 못한다. 가족이 모두 떠난 새벽, 혼자 병실에 누워있던 그녀는 내 손을 붙잡고 말했다. 선생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사람 손이 그리워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을 삼켰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환자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선생님, 의사님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몇 분 후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그날 이후 나는 의학 서적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공부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은 기술이지만 사람을 구하는 것은 마음이었다. 나는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늘 묻는다. 요즘 사랑하는 사람과 잘 지내시나요? 어떤 이는 당황하며 웃지만 대부분의 눈에는 눈물이 맺힌다. 의사로서의 나는 병을 치료하지만 인간으로서의 나는 후회를 막고 싶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약보다 강하고 수술보다 깊은 치유를 준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환자들에게 말한다. 오늘 그 한마디를 꼭 하세요. 사랑한다고. 부모님이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할 한 가지. 나는 45년 동안 병원 복도에서 수많은 자식들을 보았다. 어떤 이는 의식이 없는 부모의 손을 붙잡고 울고, 어떤 이는 장례식장에서 후회로 무너졌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었다. 그 말을 미뤘다는 것. 그 말이란 무엇일까? 돈 이야기도 유산 이야기도 아니었다. 단 한마디, 사랑해요. 나는 수많은 임종의 순간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말로 전한 사랑이다. 부모님이 떠나기 전에 해야 할 것은 그 단순한 한마디뿐이다. 한 번은 80세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아들이 있었다. 그는 평생 감정을 표현하지 않던 남자였다. 병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더니 한참 동안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들어가 어머니 손을 잡았다. 엄마, 나왔어요. 사랑해요. 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말이 들렸는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 장면은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을 울렸다. 그 짧은 한마디가 50년의 미안함을 대신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모든 자식들에게 똑같이 말한다.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라고 말하세요. 이유도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늦으면 후회가 된다. 하지만 지금 한다면 그것은 기적이 된다. 지금 전화하세요. 의사의 마지막 당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지금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45년 동안 나는 병원에서 내일을 기다리다 오늘을 잃은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다. 그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였다. 조금만 더 일찍 말했더라면. 어느 아버지는 임종 직전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들은 항상 바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나도 그 말을 많이 했네요. 바빠서 같이 밥 못 먹고, 바빠서 얘기 못하고, 결국 바빠서 사랑한다고 말도 못했어요. 그는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알겠어요. 그 애도 날 사랑했어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무너뜨렸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 지금 머릿속에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나요? 그럼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한마디가 부모님의 하루를, 아니 남은 생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떠나는 날 후회 없는 미소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